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미술 시간은 교과서 4단원 아름다움의 비밀 조형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조형 원리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살려 표현해 봅시다입니다. 그래서 조형 원리가 무엇인지 탐색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조형 원리를 활용하여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6쪽을 다들 펴셨죠?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는 건물입니다. 타지마할은 인도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힙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지마할을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선을 딱 그었을 때 정말 사람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완벽한 좌우 대칭의 균형미가 돋보이죠. 여러 건물들을 봤을 때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어서 균형이 있는 그런 건물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보면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타지마할처럼 우리 주변에서 한번 조형의 원리를 찾아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조형의 원리 중에 한 가지인 대칭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거고요. 대칭 외에 다른 조형 원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서 남대문 역시 대칭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느껴지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남대문도 역시 이렇게 가운데 딱 줄을 그어보면은 방금 본 타지마할처럼 좌우 대칭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물에서도 좌우 대칭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잎 같은 경우에도 잎이 이렇게 좌우 대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같은 이런 건축물에도 좌우 대칭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 결정체도 굉장히 여러 방향에서 대칭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인 개나 나비도 좌우 대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곤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좌우 대칭의 모습이 많죠. 예를 들어서 잠자리. 잠자리도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날개가 있어서 좌우 대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대칭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사물이나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우리가 계속 조형 원리 중에 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조형 원리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느낌은 왔을 거예요. 근데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조형 원리란 조형 요소인 점, 선, 면, 색, 명암, 형태 등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조형 원리의 종류에는 통일, 대비, 대칭, 강조, 변화, 균형, 비례, 율동, 동세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조형 요소들이 모여서 조형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조형 요소 중에는 이렇게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 그리고 면을 이렇게 색칠하면 이게 색이고요. 그리고 색칠한 것 중에서 밝고 어두운 부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명암. 그리고 뭐 네모난 형태, 세모난 형태, 동그란 형태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모여서 만든 그 아름다움을 조형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형 원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그 중에서 대칭을 가장 먼저 본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나머지 것들도 한번 사진을 통해서 혹은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 속에 있는 조형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형태가 모두 사각형이죠. 사각형으로 통일되어 있다. 선생님이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조형 원리의 종류들이에요. 그리고 크고 작은 다양한 사각형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그렇죠. 변화가 느껴집니다. 주황색과 파란색은 보색으로, 보색이라 함은 가장 반대되는 색이에요. 보색으로 대비를 느낄 수 있다. 서로가 반대되는 색이라서 부각되는 거예요. 크기와 넓이가 다른 사각형에서 비례가 느껴진다.
비례라 하면 좀 쉽게 말해서 부분과 부분 혹은 부분과 전체와의 수적인 어떤 관계를 말해요. 지금 이 주황 색깔 사각형과 파란 색깔 사각형을 보면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부분의 수적인 관계를 비례라고 합니다. 빨간색은 제일 눈에 띄어서 강조되어 보인다. 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조형 요소들, 색이라던가 면이라던가 형태 등이 모여서 위와 같이 조형 원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교과서 27쪽입니다. 조형 원리를 작품 말고 동작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동작들을 보면서 어떤 조형 원리를 표현했는지 알아볼게요. 자, 일정한 규칙을 따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은 율동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딱 봐도 지금 좌우 대칭의 모습이 보이죠. 중심선을 두고 좌우 또는 상하를 각기 배치한 것이다. 좌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심선을 두고 상하가 같아도 대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서로 반대되는 형과 색 등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비죠. 반대되는 지금 색,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동그라미와 각진 네모.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모였을 때 대비가 되는 것이에요. 네, 다른 사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러 요소를 서로 같거나 일치되게 맞추는 것. 이것은 통일이죠. 지금 다들 똑같은 포즈와 자세와 똑같은 색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기 때문에 통일을 느낄 수가 있죠. 두 번째 사진은 어떤 부분을 특별히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 한 명만 혼자 빨간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죠, 강조죠. 어떤 부분을 특별히 두드러지게 하는 것. 그 마지막 사진, 형, 색, 크기 등을 달리하여 단조롭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금 보시면은 혼자 다른 색과 다른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변화죠. 사실 이걸 봤을 때 강조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힘이 기울어지지 않고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안정감을 주는 조형 원리는 그렇죠, 균형이죠. 보통 대칭을 이루면은 균형이 느껴지죠. 이번에는 색종이를 가지고 조형 원리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정답을 다 가려놨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 요소를 서로 같거나 일치되게 맞추는 것. 지금 똑같이 사각형의 모양이 나란히 배열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죠, 통일이죠. 형, 색, 크기 등을 달리하여 단조롭지 않게 하는 것. 지금 한 개의 색종이가 삐져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죠, 변화죠. 강조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괜찮아요. 세 번째, 어떤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서로 반대되는 형과 색 등을 배치하는 것. 이것은 대비죠. 대비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유지하. 이것은 균형 혹은 대칭. 다 맞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작품이나 사진을 봤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조형 원리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리고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작품에서 하나의 조형 원리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형 원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조형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지우개로 문양을 새긴 후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서 통일감을 표현하였다. 네, 통일이죠. 두 번째, 나무젓가락 길이를 점점 짧거나 길게 색채도 점차 변화 있게 채색하여 율동을 표현하였다. 네, 이거는 율동이죠. 보통 변화가 있는 작품에서 율동이 많이 느껴지죠.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선생님이. 한 작품에 여러 가지 조형 원리들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색종이 이렇게 반만
반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이거를 오려가지고 펼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그런 활동들을 몇 번 해봤을 거예요. 자, 이런 활동에서 느껴지는 조형 원리가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대칭이죠. 색지를 반으로 접은 후 주제를 반쪽만 그리고 오려서 펼치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좌우 똑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은 대칭이라는 조형 원리를 활용한 작품을 만든 것이에요, 이미. 네, 이 작품은 올덴버그라는 작가가 만든 스프링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스프링은 봄, 용수철, 샘 등 여러 의미가 있고요. 다슬기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용수철처럼 나선형 구조이다. 이렇게 동글동글 점점 커지는 나선형 구조입니다. 탑처럼 위로 상승하는 수직적인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이가 무엇인지. 그럼 이 작품에서 조형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어 무엇이 느껴질까요?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어. 이런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그렇죠, 통일감이 느껴진다. 규칙, 반복, 이렇게 통일감. 아래는 면적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이런 안정감이 있다. 보통 이렇게 밑에 부분이 넓고 위에가 이렇게 좁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죠. 반대면은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고, 좌우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아 균형감이 느껴진다. 나선형이 반복되어 율동감이 느껴진다. 반대색인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어 서로를 강조하여 대비가 느껴진다. 네, 한 작품에서 여러 가지 조형 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조형 원리를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작품을 보고 가로 안에 알맞은 조형 원리를 쓰세요. 자, 이 작품은 색지를 반으로 접은 후 주제를 반쪽만 그리고 오려서 펼치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좌우 똑같은, 그렇죠, 대칭형이 나타나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작품에서 강조된 조형 원리는 무엇인가요? 제일 두드러진 조형 원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네, 보시면 나무젓가락 길이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색채도 보시면 밝은 노란색에서 어두운 초록색까지 점차적으로 변화 있게 채색한 것을 보니까 율동이 느껴지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슬기 모양에서 영감을 얻었다. 맞죠? 아래는 면적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안정감이 있다. 맞죠? 줄무늬가 사선으로 있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며 긴장감이 느껴진다. 네, 이거 조금 애매하니까 넘어갈게요. 반대색인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어 서로를 강조하여 대비가 느껴진다. 이것도 맞죠? 자, 줄무늬가 사선으로 있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나요? 지금 보시면은 줄무늬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오히려 느껴지죠. 그래서 3번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형 원리를 찾아보고 조형 원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형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